자, 우선은 지금 축 쪽을 먼저 볼 건데, 저는 지금 그려놓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린 거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자, 우리 축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제가 중심선 끊어서 그렸죠? 예, 그래서 7.8에 4.5에, 그 다음에 4.1. 자, 그리고 왼쪽에가 2.4니까, 옵셋을 1.2씩.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아니다. 1.2가 아닌데 그건 구멍인데. 그 다음에 6mm니까 3mm씩 또 옵셋 해주고 그 다음에 4mm씩. 자, 그리고 제일 두꺼운 지름이 17.8이니까 8.9인가? 자, 그래서 우선 생긴 대로 작업을 해 보면, 자, 요렇게 생겼고 구멍은 앞에만 그려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구멍이 다 관통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단면도로 그리려면 안에는 선이 없어야 될 테고, 자, 이렇게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그쵸? 우선 생긴 형태나 방향 그대로 그렸을 때는 대략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들 그 도면에 체크한 사람들 중에 요거 방향 배치 틀렸다고 표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이렇게. 예, 그러면은 방향 배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방향을 로테이트 시켜갖고 그릴 때는 편의상 이렇게 그려도 돼요. 예, 편의상 이렇게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때 로테이트를 시켜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놔야죠. 근데 왜 이렇게 하라 그랬었어요? 추 가공 방향. 예, 가공 방향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돌려놓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선을 바꿔볼게요. 조인시키고, 중심선을 넣어주고, 자, 근데 이제 옆에 측면도를 그려줄 건데, 이런 경우면 왼쪽에다 그리는 게 나을까요? 오른쪽에 그리는 게 나을까요? 오른쪽? 예,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나아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더 잘 보이죠? 네. 오른쪽이 세 개 지름이 다 보이는 쪽이잖아요. 네. 예, 왼쪽으로 하면 뚫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지름에서 나오는 선들, 구멍까지 해서 4개. 자, 중심선까지 하면 5개.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하나하나씩 여기에 맞춰서 그려주면은 지금 원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근데 지금 측면에서 보니까 위아래로 구멍이 2개가 뚫렸잖아요. 예, 요게 지금 거리를 제가 지난번에 아마 12로 수정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선. 자, 제가 지금 얘를 12로 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이 3.2파이짜리니까, 자, 3.2로 위아래로 원을 2개를 그렸고, 예, 그러면 거꾸로, 자, 이 구멍이 이렇게 뽑혀져 와서 여기도 지금 구멍의 중심선과 구멍 위치가 단면에서 보여야 되겠죠. 온단면도를 그리면. 자, 여기는 따주고, 자, 이렇게 지금 구멍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심선 바꿔준 다음에 요런 경우는 밑에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밀어 시켜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해칭.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 자, 해서 가는 실선. 예, 해칭 출력해갖고 올 때 아직도 이 해칭이 가는 실선이 아니고 막 두껍게 출력돼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투상은 다 됐죠. 혹시 빼먹은 거 있나요?
빼먹은 거 있나 한번 봐봐요. 자기 거랑 비교했을 때. 예, 그리고 혹시 틀린 부분 있는 학생들도 비교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치수 기입을 했을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7가지. 예, 그런데 이 치수 기입을 할 때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가 나와야 된다 그랬고. 네. 자, 우선 지름 쪽 방향을 먼저 할 건데, 지난번에 치수 스타일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ISO 25 여기에서 수정을 누르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탭에 있는 선에서 어떤 것만 잡아주면 된다 그랬죠? 예, 지난 시간에 딱 3가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 자, 여기서 뭐 잡아주라 그랬어요, 이거. 예, 둘 다 2mm씩 넣는 거. 예, 너머로 연장과 간격 띄우기 2가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자에서는 색깔만 노란색으로 바꿔달라 그랬죠. 예, 여기에서 문자 높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랬고, 대신에 크기를 뭘로 맞추는 게 좋냐면 맞춤에서 전체 축척으로 사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스타일 중에서 여기 보면은 뭐 치수 뭐 3배, 2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기억나죠? 예, 여기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치수 스타일을 수정을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크기가 괜찮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선형 치수에서 여기 어디다 뽑아볼까? 구멍. 제일 작은 게 구멍이니까 요 2점을 찍어다가 요렇게 빼보니까 크기 어때 보여요? 좀 커 보이긴 하죠? 예.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O를 건드릴 건 아니고 이제 새로 스타일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그러면 치수를 지난번에 3배 만들었었으니까 오늘은 요거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치수 0.5배 해볼까요? 네, 0.5배. 자, 0.5배를 계속 눌러서 여기 맞춤 탭에 와보면 전체 축척 사용하는 데 와서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0.5로 수정. 예, 그럼 치수의 전체 크기가 다 반으로 줄겠죠. 예, 여기다가 0.5를 넣고, 자, 해서 요거 지워놓고 한번 다시 빼볼게요. 지금 0.5배로 좀 되어져 있으니까, 자, 요렇게 2점을 다시 뽑아보면 지금은 어때요? 예, 아까보다 지금 반이 줄어든 사이즈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레이어는 치수선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 치수선으로 레이어 변경시켜 놓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치수를 뽑아 볼 건데, 자, 제일 먼저 2.4, 그 다음에가 그 바깥쪽에 있는 외경, 그 뒤로 6mm, 자, 그 뒤로 8mm, 예,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12, 자, 그 다음에 전체 지름 17.8. 예, 요런 거 뽑을 때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냥 눈대중으로 하시더라도 간격이 좀 일정해 보이는 느낌이 좀 나게.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좌우로 배치를 한 치수들이 다 뭐예요? 파이죠. 예, 지금 파이를 아직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다 집어넣는 기능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파이를 다 일괄 넣는 거. 여기 연필. 예, 그래서 기억을 하라고 내가 연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연필을 눌러주고 나서 여기서 딴 거 다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요 새로 만들기만, 요거만 기억하라 그랬지. 예,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했을 때 0이 뿅 하고 뜨잖아요. 예, 0은 내비로 두고 앞쪽에 커서를 놓고 여기다가 파이, 아이고, 파이를 이렇게 찍어서 예, 찍어서 바깥에 옆에 아무데나 한번 콕 찍어줬을 때 여기 마우스 네모 박스 나올 때 예, 치수 전부 다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묶어서 엔터만 쳐주면 다 들어가죠. 근데 저 12도 파인가요? 저 오른쪽에 중심선 원으로 그린 거 보이죠? 아, 네. 저러면 파이. 근데 만약에 직선으로 그린 사람들은 파이를 안 넣어도 괜찮아. 네. 아. 요거만 넣으시면. 저는 그냥 거리로 해가지고 얘는 파이를 안 넣어도 돼. 그냥 거리로 하죠. 그러면은 파이 빼고 얘는 이제 아까 중심선 넣어도 4개였으면 파이를 넣는다고. 파이 근데 내가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네. 여기 숨은 선 있는 사람들은 뭐지? 뒷면 좌측 면동거 안 돼요? 아니 여기다 그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이쪽인데? 헷갈린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지금 자기 거 점검. 네. 너가 범인 그리고 이제 다 배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요런 2.4mm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가 요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좁으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요렇게 외곽으로 뽑혀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문자와 선이 웬만하면 이렇게 다 있으면 안 돼요. 겹치거나. 그래서 요 2.4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번 찍어 주셔갖고 파란 점 나올 때 있죠? 요때 요렇게 살짝 끌어서 요 선과 좀 안 닿도록, 예, 닿지 않도록. 자, 됐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 지금 제가 왼쪽에 파이 10이라고 넣은 이 부분이 중심선의 거리인데 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지금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중심선을 뺐지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요런 사람들은 굳이 파이라고 넣을 필요는 없죠. 예, 그냥 12만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름 쪽은 다 넣었으니까 이제 길이 방향 쪽으로. 자, 선형 치수를 그대로 찍어서 제일 왼쪽 방향으로 첫 번째 두께 부분 4.1을 먼저 뽑습니다. 예, 4.1만 뽑고 잠깐 기다리세요. 자, 오늘 요 가운데 있는 아이콘기는 같이 써볼 건데 요거 두 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기준선이라고 하는 아이콘이고요. 오른쪽은 연속이라는 기능인데 우선 지금 요렇게 선형 치수 한 개를 우선적으로 뽑아 놓고 나서 여기다가 연속을 이 아이콘을 한번 찍어 보면은 바로 치수선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끝점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끝점 찍고 다음 끝점 찍고 하고 종료 하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오죠.
잘 나와요? 네. 자, 근데 이제 치수 기입을 해줄 때 이 치수의 용도가 다르듯이 예, 그 의미도 달라요. 도면을 볼 때.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나 해놓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요거 옆에다 복사를 해놓고 예, 하나만 복사를 그냥 해놓으세요. 비교해보게. 그리고 여기 다시 지워봐요. 복사한 거는 냅두고 여기 아래쪽에 방금 치수 기입한 내용 다 지워볼게요. 자, 지웠어요? 자, 다시 선형 치수로 4.1 하나만 기입할게요. 똑같이. 예, 다시 기입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기준선 연속 바로 왼쪽에 옆에 있는 거 요 놈을 찍으면은 좀 뭐가 다를까? 방법은 아까랑 동일한데 시작한 부분에서 요렇게 합산 치수가 요렇게 그죠? 다르죠? 근데 약간 요거 간격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 사이 간격을 한번 재봐요. 얼마나 나오나. 요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나와요? 3점 얼마인가 나오죠. 1.88? 저도 1.88.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88로 나오는 이게 이유가 있을 건데 스케일이 뭐가 다르게 잡혔나? 자, 우선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치수 스타일 수정. 자, 첫 번째 탭에 선 찍어보세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쓴 명령어 이름이 뭐였어요? 기준선이죠. 여기 보면은 기준선 간격이라고 있어요. 여기 3.75 들어갔죠. 지금 요 벌어진 그 넓이가 3.75예요. 3.75인데 요거를 한 8mm로 변경해 볼게요. 요걸 8로 바꿀 거예요. 바꿨어요? 자, 확인하고 닫기. 자, 얘는 기존에 이미 작업한 치수에 업데이트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지워 놓고요. 자, 요거 기준선 다시 찍을 건데 얘는 최대한 방금 직전에 한 치수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네모 박스가 나올 때 있죠. 요때는 알아서 인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을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빼보세요. 내가 너무 옆에를 찍었나 보다. 요렇게 지금 거리 간격이 아까보다 좀 낮지 않아요? 4 나오네. 1.88에서 4로 됐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8mm 정도인가 넣기 때문에 자, 요 거리가 지금 떨어진 게 한 8mm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요 치수하고 요 치수하고 차이가 어떤 기능적인 차이 말고요. 요 치수가 우리 도면 볼 때 되게 중요한데 작업자가 이 치수 기입 하나 지 맘대로 막 하면은 나중에 이거 불량 나고 난리 나요. 이 치수도.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계산을. 얘가 이름이 기준선이라고 나왔잖아. 네. 예, 이 치수를 기준선 치수라고 해요. 실제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네. 근데 왜 기준선 치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치수를 봤을 때 지금 치수가 다 어디서 꼽혀져 나오냐면 이 왼쪽으로부터 치수가 얼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 만약에 이 도면을 보고 이제 뭐 가공을 하든 조립을 하든 이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되는 사람은 기준면을 어디로 보냐면 여기를 기준면으로 봐. 여기를 기준면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할 거야. 가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리모컨 보면은 여기가 기준일까요? 요 평평한 데가 기준일까요? 보통 이런 데가 기준이죠. 왜냐하면 요렇게
그 우리가 보통 놓고 가공을 했을 때도 그렇고 여기가 바닥과 이렇게 탁 달라붙는 면이거든. 네. 그쵸?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 근데 작업이 안 돼. 여기가 틈새가 이미 뜨는 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측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무조건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가공을 했느냐 아니면 뒤집어 놓고 여길 기준으로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가공을 해도 사이즈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치수 기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해놨네. 그러면 얘는 왼쪽이 기준면이구나. 그러면 이 가공을 할 때도 여기를 바닥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가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안 하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선형 치수 기입을 여기서 먼저 뺐다. 예,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럼 얘 기준면 어디예요? 오른쪽. 얘는 예,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 오른쪽이 기준이 여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도면에다가 기준이 여기야 이렇게 써줘서 기준면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이 치수 배치 상태를 보고 기준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럼 기준이 어디겠어요? 얘는 기준이 작업자 맘대로. 예, 얘는.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와중에도 얘는 이미 전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얘는 지금 전체 길이 안 나왔죠. 네.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전체 길이를 또 빼주셔야죠. 예,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과제를 가지고 내가 치수 기입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기준면을 정하세요. 나는 여기를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지름하고 길이 쪽 방향으로 치수 배치가 다 끝났고요. 자, 아직 안 한 데가 어디냐면은 요 구멍이 여기 작은 거 2개 있었죠. 예, 요걸 해볼 건데. 자, 여기도 우선 오른쪽에 이 부분에다가 한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예, 여기다 하셔도 되는데 우선 정면에다가도 할 수 있기는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면 우선 3.2가 나오지요. 네. 자, 근데 얘 앞에 파이 붙어야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파이를 붙이기 위해서 여러 줄 문자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수정할 때. 자, 우선 앞에다 파이를 붙여볼게요. 자, 근데 이 구멍은 개수가 몇 개였어요? 예,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곱하기를 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별 아니고 영문으로 X. 예, 소문자 대문자 뭐 그런 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예, 그 다음에 바깥에 한번 아무데나 클릭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예, 뽑아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 구멍이 파이 3.2짜리 구멍이 2개라는 의미인 거죠. 예, 요렇게 기입을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한번 뽑아볼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있을 경우. 네. 자, 여기다가 있을 경우는 우선 여러분들 이 치수 기입을 할 때 중요한 게 자, 여기 아이콘 보면은 얘가 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갖다가 만약에 내가 반지름으로 막 이렇게 뽑았어. 괜찮을까? 왜 안 괜찮아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도 계산인데
얘 지금 생긴 모양이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 원이죠. 다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반지름은 이런 데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필렛도 포함해서 지금 이런 형상 있죠. 우리 앞에서 그렸던 거. 네. 그러면 이런 경우로 치자면 여기 죄 다 반지름이. 이런 경우들은 다 반지름. 이거 다 알이잖아요. 네. 예, 이런 데는 다 반지름을 써도 돼요.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면 얘는 지름으로 빼셔야 돼요. 그렇죠. 원이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형상은 모조리 다 몽땅 다 파이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반지름으로 여기다 기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름으로 빼주는데 지름 뺄 때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원에다가 수직하게 이런 거 안 돼요. 자진납세 했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여기다가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선의 형태로 뽑을 건데 만약에 자, 내가 이 원을 파이 3.2로 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뽑히죠. 그럼 여기도 개수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뽑았을 때 지름으로 그럼 얘도 역시 여러 줄 문자를 한번 찍어서 앞에다가 어떻게 2 곱하기 해서 이렇게 3.2로 빼줘도 괜찮다. 자, 꺾기 해서 계속 눌러주고 여기서는 딱 하나만 만져주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탭에서 문자를 갑니다. 문자 갔어요. 자, 문자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문자 정렬에 관련된 옵션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치수선의 정렬, 우리가 딱히 뭔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 위에 수평이라고 하는 얘는 무조건 사용하지 마세요. 예. 얘는 이거 체크해 보잖아요. 모양 어떻게 돼요? 모양 보이죠, 이거? 예.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예. 글자가 돌아가게는 안 써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ISO 표준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요? 딴 거는 그대로인데 얘만 꺾였죠. 모양 바뀐 거 확인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닫기. 자, 똑같이 지름으로 해서요. 이렇게 밖에 있는 지름에다 한번 빼볼까요? 자, 그러면 꺾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세 번째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치수 스타일 가서 또 새로 만들어요. 꺾기에다가 이름을 보조선을 끄는 거니까 오프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써놔야지 나중에 아, 얘가 무슨 스타일이었지? 이걸 그래도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써놓고 계속 눌러준 다음에 자, 이 보조선을 꺼주는 기능은 여기 맞춤에 가보세요. 치수 보조선 사이. 예,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 그리기라고 있죠. 근데 이거를 꺼주시면은 얘가 보조선이 없어지는 건 확인이 되는데 갑자기 뭐가 또 생겨. 뭐가 생기죠? 센터
예, 이거를 얘가 원래는 이렇게 켜져 있었을 때는 그냥 티가 안 났을 뿐인 거예요. 근데 얘를 딱 꺼보니까 여기 십자 마크가 생기죠. 네. 요 놈도 같이 없애주셔야 되는데 여기 화살표 쪽 두 번째 탭에 눌러보시면 중심 표식을 없음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얘도 같이 꺼줍니다. 예, 없어졌죠?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얘는 중심 표식은 없음. 그 다음에 맞춤에서 요 제일 마지막 거 치수 보조선 요거 꺼주고. 자, 두 가지 했으니까 지금 모양 바뀐 거 확인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름을 한번 또 빼보죠. 뭐 아무데나 빼보셔도 돼요. 자, 요렇게 지시선 같은 모양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스타일 가서 자, 다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보조선은 그대로 꺼져 있는데 꺾기는 아니잖아요. 예, 꺾기는 지우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 꺾는 게 아까 문자에서 요 부분이었죠. 얘가 꺾는 거였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거죠. 치수선의 정렬로. 예, 해놓고 자, 다시 지름. 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됐어요. 자, 이제 요거랑 전혀 관계 없는 모양으로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이번에는 요거 이따가 4개 다 못 만든 학생들 중에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들 하시고. 자,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번에는요 이름을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내접 치수. 자, 내접 치수가 뭐냐면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쓴 단어긴 한데 자, 얘처럼 이렇게 치수를 밖으로 안 뽑고요. 안에다가만 뺄 거예요. 이번에는. 예. 자, 이걸 왜 만드냐면요. 잠깐, 아직 끄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만든 이 4가지 스타일들은요. 희한한 게 뭐냐면 밖으로 뺄 때는 모양이 참 잘 만들어지는데 안으로 뺐을 때는 거의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예, 뭘 써도 똑같이 나와요. 예,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새로 만들기를 해서 내접 치수를 만든 다음에 자, 일단은 꺾기 같은 건 안 써도 되고 자, 여기 맞춤에 한번 가볼게요. 예, 맞춤. 자,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맞춤 옵션이라는 항목에 보면 보통은 얘가 항상 이 상태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예, 문자 또는 화살표. 근데 이거를 밑에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쓸 일 없고 화살표나 문자나 거의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화살표에다 체크를 할 거예요. 요 두 번째 걸로 바꿔줍니다. 이걸 눌렀을 때 여기 지금 미리 보기 창에 보면은 반지름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됐어요? 자, 요것만 바꿔놓고 우선 한번 상태를 볼게요. 확인하고 닫기. 자, 하고 지름을 한번 빼보죠. 자, 이렇게 찍었는데 자, 바깥으로 내가 치수를 빼려고 해도 안 나가죠. 예, 안에서만 나와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사용하실 때 나는 안으로도 밖으로도 무조건 다 쓰겠다. 그럼 여기다가 방금 전에 여기 맞춤에서 요 놈 하나 요거 바꾼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안으로 밖으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체크해 보세요.
예, 그 수동으로 문자 배치가 뭐냐면 보통 지금 치수들이 다 가운데 정렬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정렬이 돼서 나오는 거를 내가 수동, 직접 내가 손으로 내가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수동으로 문자 배치를 체크해주면 예, 지금처럼 이 모양도 물론 되고, 그죠? 위치도 내 맘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고, 바깥쪽으로 나가도 다 쫓아오죠. 아까는 바깥쪽으로 안 뽑혔잖아요. 네, 그래서 지름이나 반지름과 관련된 치수들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쓰기 나름이에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혹시 빠진 치수들 있나 한번 보세요. 뭐 이거는 연습하느라고 그냥 막 찍은 건데, 예, 실제로 여기 치수가 있는데 여기다 또 넣으면 이거 중복 기입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 삼아 넣은 거고. 치수를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요거 나중에 한 번씩 다 만들어서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자,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치수에서 혹시 이 부분 치수기 많았다 하는 거. 치수기 많았다 하는 거 없지요?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할 거니까 12시에 들어오지 말고 52분에 들어와요. 이제 이런 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그냥 눈에 잘 띄라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것 뿐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소수점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스타일에 들어갔을 때 여기 수정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여기에 1차 단위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예, 여기 쉼표라고 돼 있죠. 예, 요거를 뭘로 바꾸면 예, 여기에 마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구나. ISO에서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스타일을 다 따로따로 쓰고 있어갖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침표로 쓰면 얘가 이 스타일이 아닌가? 아, 이거네. 0.5배라고 해놓은 거네. 맞는 거 같은데 왜 안 바뀌어? ISO에서 바뀌죠? 뭐 아무 스타일에서나 바꿔도 다 적용은 됩니다. 얘가 무슨 스타일이었더라 아까? 치수 0.5배. 치수 0.5배. 예, 요렇게 예, 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근데 뭐 콤마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왜 내가 깜빡하고 요거를 저것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우리 요거 연속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요 기준 치수 작업할 때 있잖아요. 요런 거 할 때는 지금 이런 선형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각도 상관없이 우선은 그냥 막 그려서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럼 이 각자 각도가 다 틀리겠죠? 네. 자, 이 중에서 각도 치수 기입 찍어본 적 있죠? 요거. 요거를요, 딱 한 군데만 기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예, 그리고 나서 연속을 한번 바로 찍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다 반영은 됩니다. 자, 요거 일단 투상에서 다시 수정하라고 내가 지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거. 요 구멍에서 요 안에가 지금 막혀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요 과제인데 지금 여기가 열려 있는 사람들. 이제 요거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아래쪽에 큰 원이 숨은 선으로 돼서 밑에가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특징이 얘가 지금 위에서 가공을 할 때 실제로 자, 이렇게 드릴이 먼저 위에서 이렇게 생긴 드릴이 내려와서 우선은 관통을 한번 시켜요. 그쵸? 얘가 1번 작업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2번 작업에서 이미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공구는 뭐가 내려오냐면은 일자로 생긴 엔드밀이 있어요. 이 엔드밀이 어디로 조금 더 넓어야지. 자, 이 엔드밀이 요렇게 내려와서 깊이 딱 요만큼만 파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게 되면 구멍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한 이 순서대로 가공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것부터 뒤집어서. 작은 거를 일단 관통을 한 다음에 이 큰 거는 위에서 못 뚫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서. 얘를 뒤집어서 가공하겠죠. 이렇게 뚫어놓고 다시 뒤집어서 이쪽에서. 얘는 그렇게 가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치수 기입을 이제 해볼게요. 먼저 전체 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자, 근데 이 정면도 쪽에 지금 얘가 온단면도인데 그 여러분들 중에서 보니까 이 온단면도를 그리면 당연히 우리 어디서 잘랐다고 생각해요? 절반. 이 가운데서 자르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단선을 여기다 이미 그려온 사람이 있어. 여기다가.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단선을 이미 그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없습니다. 예, 이미 이 선이 없어도 온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자른 걸로 약속을 하고 보는 거예요? 절반. 가운데서.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절단선이 필요가 절대 없고요. 자, 정면도에서 기입을 하는데 보통 이거를 기입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봐요. 여기서 파이 얼마 빼고 여기서 또 파이 얼마를 빼고 그 다음에 얘 깊이가 얼마인지 빼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치수가 자리 차지하는 부분이 꽤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지시선의 형태로 기입을 할 거예요. 예, 이미 제가 드림 프린트에도 기호가 들어가 있었죠. 네. 예. 이제 그런 형태로 기입을 할 건데 먼저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뭐부터 넣을 거냐면은 위치. 자, 끝에서부터 중심선까지 5.85가 맞나? 네. 네.
자, 5.85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배운 연속 치수로 쭉쭉 빼줘요. 얘가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 다시. 이 값이 아닌데? 제가 순서를 거꾸로 찍어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찍고 연속으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근데 배치하다 보면 겹치는 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주세요. 자, 중심 거리만 따로 뽑았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밑에다가 전체 치수. 네, 전체 치수 뽑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아직 전체 치수가 다 안 끝난 데가 이 제품의 두께.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얘 이쪽 방향의 두께. 근데 전체 높이를 뽑아줄 때 이거를 또 여기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된 보조선이 너무 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배치를 하더라도 가까운 쪽에서. 자, 일단 정면도에서는 전체에 해당하는 치수 31.7, 그 다음에 높이, 왼쪽 높이 10mm, 오른쪽 5mm. 자, 요렇게 들어가면은 다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넣을 수 있는 전체 치수를 들어갈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작은 거부터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중심거리를 센터까지 5.85, 15.85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양 센터가 있는 구멍과 구멍 사이에 요 거리, 요거죠. 예, 요거 먼저 집어 넣고, 예, 그 다음에 자, 전체 높이, 그 다음에 넓이도 넣어줄 때 여기도 역시 구멍까지의 센터, 요 센터 값, 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 예,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면도에서 아직 안 한 부분, 요 작은 원 요거 치수를 한번 넣어볼 건데,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건가? 이 꺾기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던 것 같은데, 예,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요걸 눌러 놓고 나서 지름을 여기다가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지름 아이콘을 눌러서 요렇게 바로 나오죠. 예, 아까 만들어 놓은 스타일 중에 하나를 찍어서 쓰시면 되고, 근데 요걸 그냥 뽑으시면 안 되고 수량이 두 개니까 구멍이. 네. 예, 그래서 여러 줄 문자 한번 찍어서 앞에 역시 예, 2 곱하기 예, 넣어서 요렇게 배치. 맨날 빠른 지시선 명령 실패라고. 근데 빠른 지시선은 거의 용도가 주성용이에요. 내가 어디엔가 뭔가 설명을 적고 싶은 게 있다. 그럴 용으로 쓰는 거고, 얘는 엄연히 지름용이잖아요. 지름이나 반지름 쓸 때. 이 다시는 곱하기라서 상관없어요. 예, 상관은 없고요. 이제 다시로 쓰는 거는 이제 예전서부터 계속 그 방법은 써왔던 거고, 이제 규격에서 우리가 KS 규격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제도 통칙이 바뀌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걸로 쓰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딱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2 곱하기 파이 2.4 요렇게 해서 이제 다 써 주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게 이 카운터 보호 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 보호는 여기다가 원이 있는 데다가 지시를 하셔도 되고 요 단면 쪽에다 지시를 해도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과제해 온 사람들 중에 여기다가 지시해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다가. 예, 여기다 지시하면은 왜 안 맞을까? 예, 수문선에 치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다가 기입을 하는데요. 보통 지시선은요, 이 볼트가 들어가는 요 카운터 보어의 머리부 쪽에다가 지시를 하시면 돼요. 머리부라고 하는 거는 큰 쪽.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L2 이렇게 넣어서 지시선 단축키죠? 자, 실행하고 먼저 아까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나와요 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눌렀을 때 여기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부착이라는 탭에. 예, 그래야지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선 위에 문자가 나오는 배치.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시작점을 요 머리의 센터 위치. 자, 여기다가 잡고 자, 옆으로 비스듬히 45도 방향. 두 번째 점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 기호로 나왔었는데 보니까 기호를 그대로 그려서 과제 제출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기호로 안 하고 한글이나 영문을 써서 작업 배치를 해볼 건데, 우선 위에서 작업 윗줄 두 줄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건데 여기다 지금 제가 내용을 쓸 거거든요. 자, 내용을 써줄 때 먼저 작은 지름, 여기 지금 첫 번째 관통 들어가는 요 작업 있죠. 요걸 먼저 쓸 건데, 자, 6.4파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파이를 쓰게 되면은 파이 6.4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드릴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이를 기입을 안 하고요, 6.4 해놓고 여기다가 드릴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D만 표기하는 도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름의 D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릴의 D자예요. 근데 일단은 공구의 어떤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지름 값인 거예요. 왜냐면 공구의 기준이 반지름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6.4D를 쓰고 또는 드릴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한글로 드릴 이렇게 써도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6.4 드릴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관통이잖아요.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라는 표현도 괜찮고 이렇게 한글로 관통 쓰셔도 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자, 이제 두 번째 줄. 여기는 이제 큰 쪽에 엔드밀값, 여기 두 번째 가공이 들어가는 저 지름이 큰 게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파이를 씁니다. %C 하고 11파이. 자, 하고 나서 한글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깊은 자리 파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카운터 보어잖아요. 예, 카운터 보어는 기호로 쓰실 때는 이렇게 씁니다. 영문으로 쓸 때는 DCB. 예, 근데 제가 지금 위에서부터 한글로 썼기 때문에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또 써드릴게요. 자, 깊은 자리 파기 하고 깊이는 뒤에 깊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깊이인 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깊이는 생략하셔도 되고, 깊이 값이 얼마였지 얘가? 5mm죠? 5 이렇게 해서 엔터 하고 종료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요게 한글 표기. 자, 옆에다가 영문으로 이제 써보면 똑같이 또 영문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쓰고
카운터 보어, 그 다음에 DP. 예, 요게 지금 표기가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런 지시선 작업은 사실 한 번 쓰기가 되게 좀 번거로운 게 좀 있죠. 글씨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쪽에 여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들어갈 때 지금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카피를 써요. 얘 있죠. 요 복사해서 요 화살표 있는 촉을 갖고 와서 얘 머리 쪽 여기다 붙여요. 네, 일단 붙였죠. 그 다음에 글자만 움직이면 얘는 다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자에 있는 파란 점을 움직여서 이쪽으로 와라 하고 당겨다가 여기다 찍으면 다 따라오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만 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맞는 값으로 고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고쳤을 때 값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수정해 보세요. 요거에 맞게. 지금 도면을 보시고.